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노진경 강사님의 PDF 전자책으로 평생 소득원 만들기입니다. 오늘 그 전체 강의 중에서요, 글감 찾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PDF 전자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는 누구나 컨텐츠만 있으면 전자책을 만들어서 평생 소득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제가 최초로 알게 된 게 한 7, 8년 전인데, 그때는 일부 요거 아는 분들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배우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글감만 찾으면 되거든요. 글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PDF로 전자책으로 만들 그 글감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PDF 전자책으로 평생 소득원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저희가 전자책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전자책을 한번 출간해 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같이 나오는 반응이 나는 쓸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쓸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과 삶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글감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책을 쓸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과연 내가 책을 쓸 만큼의 컨텐츠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고민, 걱정, 또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전자책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안감, 뭐 또는 어려움, 뭐 장애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가? 뭐 주제도 있고 소재도 있겠죠. 뭐 소재가 많으면은 소재들이 모아서 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소재들을 이제 별도로 모아 놓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이제 주제로 정하고 그 주제가 이제 책 표지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주제 정하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3W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데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말을 전하고 싶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글감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 시간에 제가 출판해 드린 몇 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는 회사 생활 하시면서, 또 자영업을 하시면서, 현재는 또 뭐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뭐 퇴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활동의 내용들이 다 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라든지 뭐 회사 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성공한 사례, 좀 약간 안타깝지만은 뭐 실패한 사례, 또 흥미로운 사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여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행기를 출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활의 일부분이라든지, 또 생활하면서 내가 갖는 생각들을 정리한 수필, 일기, 음식에 대한 레시피, 취미, 문제 해결, 뭐 기타 생활에 대한 아이디어, 뭐 동화, 영화 감상, 뭐 화초 키우기, 아니면 뭐 애완견 돌보기, 뭐 개인 생활의 자서전 회고록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SNS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글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런 글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혹시 제가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강의 슬라이드도 전자책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주제를 정하실 때는요, 내가 가장 잘하는 주제, 또 나만의 주제, 나만의 경험, 나만의 이야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주제,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데요. 저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책을 한 10여 권, 15권 정도 출간했는데,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제, 뭐 생활에 도우는 주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측에 보는 바와 같이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인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전자책 주제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죠. 사건이나 관찰을 통해서 아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고 그때 왜 아하라고 느꼈고 그 아하라고 느끼면서 어떤 통찰을 갖게 됐는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흐름으로 책을 출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도 뭐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아하. 아마 이 작가분들은 호기심이 이제 지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전자책으로 출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실을 이제 발견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인상과 확신, 세상에 대한 견해라든지 본인에 대한 것, 뭐 편견, 뭐 세상에 대한 편견, 변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하초를 보고 과연 생명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한다라든지 최근에 이제 우리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음성 비서와 대화들을 많이 하죠. 뭐 누구라든지 이런 음성 비서와 대화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과연 내가 사람이 아닌 기계와 대화하는 게 어떤 느낌이 오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적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오면서 한 많은 경험들 속에는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콘텐츠의 주제로 삼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사랑, 행복, 뭐 자녀, 결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의 첫 번째 요리, 처음 쓴 뭐 연애 편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콘텐츠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 작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벼운 주제인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이렇게 찾아지는 많은 글감들 주제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죠. 낯선 단어라든지 사물을 부르는 방식들, 사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느낌과 그 사투리의 뭐 어원이라든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 것들을 연결해서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게 줄임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군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 가지게 되는 느낌들, 그 다음에 거시기,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가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투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보고 쓰는 게 있는데요.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되겠죠. 특정한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미지를 보면은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시대는 어땠을까?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 거기에는 누구 등장을 할까? 등장한 사람들은 작가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게 될 수 있겠죠. 말하지 말고 뭐 기록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강력한 사실이나 사건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나 물건들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탐정 소설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은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경 다리에 뭐 긁힌 흔적이라든지 홈즈라는 탐정 같은 경우는 현장의 발자국, 그 다음에 향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다녀갔는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탐구하기로 해서 탐구한 내용을 글로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진 속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하트 모양의 초콜릿이 있고 커피가 있고 이게 쿠키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가 다 모여 있는 사진을 보시고 어떤 떠오르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또는 사건이라든지 경험들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이 사진을 직접 촬영하시는데
흥미가 있고 촬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본인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진을 뭐 찍게 된 계기라든지 사진을 촬영하면서 느낀 경험들을 뭐 여행기로 출간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본인들의 삶을 정리하는 회고록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뭐 자서전으로 유사하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특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회고록을 쓰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개개인의 삶들이 다 특별한 삶을 살아오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회고록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온 삶의 역사와 여정을 콘텐츠로 남길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이제 결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책으로 출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란 속에서도 글감을 찾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 디지털 시대가 이게 본격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큰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디지털 기술 도구 시대와 또 개인의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아마 무엇을 쓸 것인가에서 부정적인,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상상력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작가라고 하면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가벼운 상상력도 얼마든지 글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삶을 시작한다면 어떤 삶을 시작할 것인가. 또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러이러한 세상인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모아서 단편 소설로, 단편 또 수필로, 에세이로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상상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개개인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정리를 해서 연결되는 경험들만 모아서 하나의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출장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해외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작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행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이 되죠. 그 사건들을 쭉 나열해서 연결되는 사건들끼리 모아서 하나의 글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게 뭐 출생, 뭐 학교, 결혼, 그 다음에 뭐 취업하는 거, 퇴직하는 거, 또 자녀가 태어나는 것,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는 것,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죠. 물론 그거 이외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을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물건과 관련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재들을 주제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만남도 많이 있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느낌을 받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로 운전을 하고 나가시는데 차창에서 풍겨 나오는 시골의 냄새를 느끼고 과거에 본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아버님의 뭐 거친 손이라든지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 자녀의 맑은 눈 이런 것들을 늘 보는 것들이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글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인물 탐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뭐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탐구해서 글 소재로 주제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감을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무지개가 핀 날, 이상한 거, 가족 행사, 내가 좋아하는 18번 노래,
친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주제를 잡아서 글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잠깐 뭐 언급한 것과 같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때는 뭐 언제였었다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전후 배경을 글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이러한 직업도 가져봤다. 그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그 내용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성과라든지 결과들, 느낌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장 그리운 때를 소재로 잡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인물들을 본인이 탐구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아주 즐겁게 읽었던 소설이라든지 뭐 스피드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장면에서 만날 수 있을까, 또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의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발품을 팔아서 여행을 간다라든지 특별한 장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책의 주제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여행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행기라고 하더라도 아주 유명한 작가가 쓴 여행기도 있지만은 개개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그 장소와 연결해서 글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특성들이라든지 뭐 사투리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주제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은 작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쓰면은 독자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엄밀하게 말하면 독자들은 작가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용만 읽고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본인의 작은 뭐 실수라든지 후회라든지 실패담 이런 것들을 책의 주제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책의 글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까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듣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새롭게 만난 장소, 새로운 문화, 트렌드, 나를 낯설게 하는 것들. 특히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들이 기존 세대들하고 다른 많은 어떤 사고 구조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다시 교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완성된 원고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책을 쓸 것인가, 글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PDF 전자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진경 강사님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네, PDF 전자책으로 평생 소득원 만들기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잉클은 우리 40대, 50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잉클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컨텐츠가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그 댓글에 적어 놓으시면요.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를 만들어서 바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